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와 반도체주의 조정 속의 바이오 등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순환매 상승에 따른 투자 전략과 유망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가 0.4%, 나스닥도 0.4% 하락을 했죠. 자, 지난주에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과 피지사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인해서요, 다우지수가 1.1%, 나스닥이 한 주 동안에 2.8%좀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이죠. 미국뿐이 아니고요, 유럽의 독일도 3.1%, 프랑스가 2.1%, 영국도 1.6% 하락했고요. 자, 아시아도 일본이 1.7%, 대만이 2.6% 약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이냐 아니면은 단기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이나 봤을 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죠, 이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요, 예, 지난번에 JP 모건이요,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요, 종전 전망치인 0.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죠. 즉 경기 침체가 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국제금융협회 IIF는요, 미 연준이 빠르고 공격적인 정책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그죠, 긴축 정책 완화가 그리고 경기 침체가 확률이 낮아지면서 그죠? 지수의 하락도 방어하는 역할이 가능하다서 상승과 하락이 제한된 움직임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국내 증시를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지수는 0.2%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5%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나름대로 선방했어요. 그 이유는 그 전주에 미리 손 조정을 국내 증시는 받았다.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크게 휘둘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화면에 좌측 하단 부분 보면은 8월 첫째 주 선물 수급 및 미결제 약정이죠. 자, 월요일날 7월 31일날 외국인들이 한 113억 매수를 하죠. 그러면서 이 선물 지수를 한 2포인트 상승하고, 그 다음날 8월 1일날 거의 1조 8천억 정도 순 매수를 보여요. 그래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선물 시장 쪽은 좀 단기적인 그런 영역이 크다라 했어요. 그리고 바로 한매도가 그죠? 전매도가 나오는 거죠. 2조 2천억대, 1조 4천억.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오히려 저는요, 외국인들이 3일 연속 거의 4조 원이 가까운 매도를 보였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환매수로 전해서, 저는 주 초반에 외국인들의 선물시장에서 환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이 8월 옵션 만기죠. 두 번째 목요일. 그러면 7월 14일이니까는 7월물이 마감이 되고 8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는 7월 14일 이후 누적적으로 콜옵션과 풋옵션의 매매 주체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콜옵션 쪽에서 303억을 매도했다. 즉 하방으로 베팅을 했다는 얘기죠. 풋에서는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124억을 매도했다. 풋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상방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한 180억 정도 이 하락으로 베팅했고, 개인은 반대예요. 콜을 229억 순매수니까는 상방으로 봤다는 게,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하락적 풋 매도 20억이니까 그러면 한 200억 정도를 상방 쪽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옵션 목요일 전후로 해서 또 지수는 한번 조정 양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 이번 주를 평가하면은 좀 주 초반에, 그러니까 월화 수요일까지 중에서 좀 반등 한번 나오고,
또 수목이나 금이나 정도 좀 더 좀 조정 양상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가능하지 않나.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금 시장을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 회원 모집 문의 있죠.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지난 7월서부터 회비를 인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기존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정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한 번이라도 현대투자연구소에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기존 할인된 가격으로 그죠?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문의가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좀 혼조 양상을 보이면 주도주 종목은 어느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한번 지난 주가 한번 훑어볼까요? 자, 그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모습 속에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던 바이오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낙폭 가대주들이 조금 순환매 상승 반등이 나온다.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거는 저는 반등 차원으로 보여요. 계속적으로. 근데 일시적인 반등보다는 조금 그거보다는 더 큰 폭의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조금 가능하지 않나. 그랬더니 한 번은 팔아주긴 팔아주는데 조금 목표치를 높여서 좀 물량을 축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2차전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난 7월 26일날 장중 변동성이 고점과 저점이 뭐 28% 30%가 훨씬 넘어가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뭐 5조 원대가 됐었으니까요. 한정 뭐 에코프로와 병행이 그러면은 단기 과연 거기에 따른 조정은 조금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지금 매수는 상당히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그 중에서 좀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폐배터리 쪽, 저 성일 하이텍 정도를 한번 봐도 된다. 그 부분 뒤에 종목에 가서 자세하게 상승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동차는 우리가 실적 발표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 하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방송을 통해서 자,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갔다는 얘기는 조정이 나온다죠. 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자동차 조정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자동차 쪽에서 자율 중에 우리가 현대오토에버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현대오토에버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근데 기아라든지 현대차처럼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와서 올라갔다. 그죠? 그건 자율주행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오토에버 뭐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는 그거 좀 갖고 계시는 분들만 우리가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좀 중장기적으로 역사적 고점 충분히 그 이상으로 가능하니까는 끌고 가고, 좀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좀 모터렉스가 이 자율주행에서 좀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반도체도 최근에 좀 조정 양상이죠. 삼성전자가 좀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 양상이 나온 대신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돼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좀 반도체는 그냥 단기 상승에 따른 완급 조절이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의 5가지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좀 더 끌고 가도 되고, 신규로 하시는 재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품 소재주인 월덱스라든지 원익 QNC 그죠? 요 종목 쪽으로 계속적으로 최소 기본 물량은 저는 반도체 좀 하락이 나온다 해도 기본 물량은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시장 상승을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대신 플랫폼적인 네이버가 좀 강세를 보이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 소외주들을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카카오도 그렇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좀 증가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행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좀 뭐 코리아나 코스맥스, 롯데 관광개발 이러한 바닥권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는 신규로 좀 들어가기에는 저는 그렇게
그렇게 원치 않고 그냥 혹시 물려있던 분들은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 좀 일부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는 기회로 해야 되지 않는데 너무 짧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서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그 반등폭이 생각보다 조금 클 수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바이오주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도주 2차 전지가 쉬면서 바이오 쪽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호실적을 바탕으로 큰 폭에 올랐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주의 상승을 견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K 바이오파. 자, 지난주에 거의 20% 가까이 올랐죠. 자, 이제 신규 매수는 SK 바이오팝은 이제는 조금 불편한, 그죠?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죠? 뭐 목표가 30%는 30%가 파시던지, 그죠? 이거는 이익을 이제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키면서 팔 자리지 신규는 좀 부담이 되고, 그 대신 이제 ST팜 그리고 알테오젠 이러한 종목군들, 동아약품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아약품은 조금 지난 금요일날 좋은 호재성이 나왔는데 치지 못했다. 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나.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계속적으로 좀 풍력, SK오션 플랜트, 그리고 오늘 원자력 쪽 두산 에너빌리티 좀 요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한번 종목들을 볼까요? 먼저 바이오주, 그죠? 바이오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호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바이오주 상승인데 지금 센 종목들 유한 양행이라든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바톤을 SK 바이오팜이 지난주 이어받으면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SK그룹 계열의 신약 개발 업체죠. 자, 뇌전증 치료제인 시노바 메이트가 미국 시장에서 처방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실적이 점차적으로 좋아진다. 가장 SK팜이 좀 지난주에 크게 올라갔던 이유가 이 SK팜 쪽에서 2026년 150억 달러 가치를 지닌 세계 최고 수준의 빅바이오텍으로 성장을 하겠다면서 차세대 항암제로 떠오르는 이 방사능 의약품이라든지 좀 상당히 여러를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 시장에서 좀 실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2026년까지 크게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SK 바이오팜. 그죠? 자, 우리가 이날이죠? 지난주 이제 주말에 방송을 통했으니까 월요일 날. 그러니까 조정의 끝마무리 한번 잘 보죠. 조정의 끝마무리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크게 올라올 때 매수했던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조정을 받을 때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등락폭이 작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고점 돌파죠. 상당히 의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난주 보십시오. 자, 이 주가 이렇게 상승할 때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요. 자, 지난 이 7월 이게 20날이죠. 이 잘 때 정고점에 왔으면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외국인들이 도망간다 그러면 매도를 많이 해죠. 외국인이나 기관도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다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사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위에서 많이 팔아먹으면 차익 실현인데 조정을 받는데 매도가 안 나온다. 그죠? 그러면 단기 상승에 따른 그리고 이 7월 달에 이 정고점에서 물려있던 6월 달이죠. 물려있던 물량들을 소화한다. 그죠? 그리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지난주에 한 2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뭐 며칠 좀 조정은 나오는데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 좀 바이오주들의 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로 ST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요. 자, 실적 발표가 했는데 이 실적 발표가 언제입니까? 27일 날. 그죠? 27일이 언제입니까? 자, 이날이죠. 27일죠. 예, 한 3%, 장중에 4% 떴다 3%.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된다. 특히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이 실적도 부진하다면 더 빠져야 된다. 안 빠지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호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못 올라간다. 얘는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겠고, 또 실적이 부진한데 주가가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진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 잘 세워놓고 지난주
목요일날 한번 큰 폭으로 6.5%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신호도, 그죠? 금요일날 소폭 좀 조정은 나지만 저는 오히려 월요일, 화요일 한 이틀 정도 조정을, 이 저가가 한 77,500원만 깨지 않는 선에서 잘 받아준다 그러면은 아마 또 재매수 타이밍으로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저는 좀 계속적으로 ST팜 심리적으로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 지난 실적 발표할 때 나왔다, 그죠? 계속적인 조정을 활용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동아약품은 베트남 약국친 인수 금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보합으로 마감됐죠. 좀 높게 출발을 했다가 동아약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밀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철저하게 준비가 상승 준비가 끝난 상태면은 작은 재료에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동아약품은 없고, 이번 주에는 그냥 ST팜 쪽으로 2, 3일 조정 모습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2차 전지 지금 소재주들 전반적으로 좀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쪽 조정을 받을 때 성일 하이텍, 그죠? 폐배터리 분야 국내 1위 업체예요. 삼성이 지분 투자 13.8% 했죠. 삼성 SDI가 한 8.79, 삼성물산이 한 5.02 정도에서 한 13.8% 삼성그룹에서 성일 하이텍을, 그죠? 지분을 갖고, 우리가 1월 달에 이 폐배터리하고 로봇 관련주 할 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삼성에서 지분 투자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죠. 그죠? 그때 우리가 폐배터리 코스모화학하고 성일하이텍을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삼성 SD하고 헝가리 공장에서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그죠?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이 폴란드에 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그죠? 졌죠? 그리고 이 포스코 홀딩스하고 성일 하이텍이 협업으로 운영권을 성일 하이텍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SK 이노베이션도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을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국내 최대 이 폐배터리는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 전기차가 잘 팔리고 그것이 전기차 수명이 7년에서 10년이면은, 그죠? 앞으로 몇 년 뒤면은 지금 많이 팔리는 차들이 폐차되면서 폐배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앞으로 무지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국내 1위 성일 화이텍죠. 그리고 올 연말에 3공장 1단계 완공이 된다 그러죠. 증설 효과도 연말에 가면 갈수록 기대할 수 있다. 그죠? 예, 세계 글로벌에서 보면요. 이 미국하고도 유럽의 성일 하이텍이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글로벌 업체에서 한 5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국 업체는, 그죠? 중국 자체, 그러니까는 중국 자체 내에서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죠? 성일 하이텍이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쪽에서 좀 진출을 하면은, 그죠? 성장이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에서 성일 하이텍 충분한 재료는 갖고 있고, 또 그동안 연초에 크게 떴던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초에 비슷한 시기에 동반 상승했던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였죠. 자,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자 보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한번 주봉으로 볼까요? 그렇죠? 이 올 초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바로 이 성일 하이텍도 연초에 크게 올라갔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다시 치고 나가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같이 상승했던 종목이 같은 조정받고 다시 치는 모습죠. 그러면 성일 하이텍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도 좀 상승이 기대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또 하나는요. 자, 이날이 7월 26일 2차 전지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하락 마감하면서 단기 과열을 만들었던 시기가 7월 26일입니다.
성일 하이텍도 2차전지 테마에 휩쓸리면서 장중에 10% 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5.9% 하락하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1.6% 하락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약세가 나오는데, 자, 수급을 볼게요. 그죠? 오히려 그죠? 이 조정은 나오는데, 네? 조정, 그죠? 최근에 주가가 7월 26일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7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수급사항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8만 5천 주를 매수를 하고 개인이 6만 7천 주 매도했다. 그러면 팔고 도망가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처럼 그죠? 좀 상승 신호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성일 하이텍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원자력 쪽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죠?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4,947억. 근데 실적 발표한 이후, 그죠? 자동차처럼 오히려 떠야 되는데 조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하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락했다가 실적 뒷받침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특히 이 소형 모듈 원자로죠. 자, 이제 미국 이 프로젝트의 주단 소재 제작 착수에서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원자로 기자재 제작에 돌입할 만큼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요. 이 지속 확대 성장이 기대돼. 이쪽이 아마 부각이 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마 원자력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종목만 보지 말고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할 때 같이 보는 종목, 참고할 종목이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그죠? 이 종목, 걔네들이 확 치고 간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덜 따라가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참고 종목으로, 비교 종목으로 한전 기술과 한전 KPS를 봐야 되고, 그죠? 특히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번에 폐배터리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진출한다 그러죠. 그래서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그죠. 2025년 하반기부터 연간 3,000톤 규모의 원료를 처리해 리튬을 회수할 예정이다. 그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차트 모형을 볼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지난 6월 달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지금 현재 2달 가까이 좀 조정 양상인데 최근 저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뭐 이 지금 16,920원이고 지난 금요일날 저점 16,700원 그죠? 이 정도 수준은 했다가 최근 저점 수준, 최근 저점이 얼마입니까? 16,550원 그죠? 이것이 깨지면 손절치고 나오는 식으로 한번 단기적인 관점이 됐던, 아니면 빠질 때보다는 조금씩 계속 사서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율주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기아, 현대차는 실적 발표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현대오토에버는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장중에 밀렸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 그러면서 아마 역사적 고점을 장중에 한번 돌파를 했어요. 힘이 그만큼 강하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쪽에 조금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나중에 뭐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는 몰라도 지금 들어가기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 모트렉스, 그죠?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에 해당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이 개발을 하는 그런 업체죠. 지금 하반기에 기아라든지 현대차에서 신차 중에요, 이 자율주행 레벨 3가 장착된 자동차가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율주행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모터렉스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도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SCC가 또 생산을 해서 현대 기아차하고 또 거래를 하고 있고, 또 모터렉스 자회사 모터렉스 EV죠. 전기차 충전 사업 협상을 위한 MOU를 체결을 현대 엔드지언과 맺고 있고, 최근 거기서 개발한 전기차 충전기 신규를 출시를 하는 그런 모습. 전기차 관련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대오토가 좀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만 끌고 가야 되면 모터렉스는 좀 충분하게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주행이 부각이 돼 주가 올라가는 그런 수익률과, 그리고 내 생각 반대로 움직였을 때 리스크와 비교를 할 때, 그죠? 좀 리스크는 작고, 그죠? 그리고 수익률은 좀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수준이 구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번 주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좀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 양상, 그죠?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지만은 좀 종목보다 충분하게 좀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500, 2,400, 2,300 막 빠질 때는 계속적으로 사서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게 지수 2,700포인트 내외를 봤죠. 3,300에서 2,100까지일 때 중간 가격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00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끌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지수대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좀 맥심 간다고 해도 2,80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지금부터는 좀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우리 현대투자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여기 안내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규 들어가신 분들은 6개월에 300, 1년에 500인데 한 번이라도 현대투자와 인연을 맺었던 분들은 가격을 크게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뭐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